자, 삼성 자소서 문항입니다. 자, 이제 문항별로 제가 오늘은 실수 좀 이런 거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항이 이거죠.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자, 지금 이게 사실 문항이 두 개예요. 이 문항 안에 문항을 해석하면요. 여기 앞에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요게 지금 하나의 문항이죠. 그래서 이걸 묻는 건 뭐예요? 회사 지원 동기. 제가 보기 이거는 100%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겁니다. 회사 지원 동기. 자, 그리고 회사가 이루고 싶은 꿈.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직무의 최종 목표. 앞에 거는 회사 지원 동기, 뒤에 거는 직무 지원 동기.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회사 지원 동기라는 거를 아예 그냥 간과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만 가는 경우가 퉁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가 먼저 나오죠? 저는 오히려 비중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가 직무 최종 목표죠.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회사에서라는 어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게 좋겠다. 지금 이분이 시작부터 회사의 QC로서 생산한 배터리 문제를 함정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배터리 문제에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제 에너지 설계제로 강의 들으면서 뭐 등등등 하면서 플렉시블 배터리를 연구하는 교수님과 협업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배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회사를 왜 지원했냐라는 건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로 다 퉁치고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에서 어차피 여러분 지원 동기를 질문 받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어본다고. 어차피 여러분의 필살기는 뒤에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를 염두에 두고 쓰라는 겁니다. 면접은 자소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 경제신문 스크럽 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현직자 인터뷰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는 나름 잘 적었는데 너무 뻔한 키워드만 나열된 경우들이 있어요. 반도체 특허 1위. 이걸 누가 모르냐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되게 웃긴 게 취미 특기는 막 되게 막 눈에 띄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정작 중요한 에세이는 너무 뻔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뭐 1위 뭐 우리나라 뭐 1등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걸 누가 몰라. 이거 당연 이런 걸 적을 필요도 없어. 네, 그게 아니라 그곳에 아주 특별한 어떤 제품이나 특별한 어떤 기술력을 좀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내 직무랑 연결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 직무를 정말 나는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그 전문가로서 성장하기에 삼성전자가 필요한 이유, 이거를 내 나름으로 정리해서 지원하는 게 좋은 거죠.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에서 여러분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장 과정을 기술하되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땡땡 해가지고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이게 하도 지금 이걸 못 적으니까 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서 그냥 적어놓은 거거든. 이거를 적어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편에서 편하게 적어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준 것 뿐인데 제가 면접 응용 할 고지음에 초창기만 해도 삼성 지원하시는 분들 자소를 보면요, 아니 진짜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겠어? 필살기 문항 쓰면 돼. 이거 그냥 필살기가 뭐예요? 필살기가 유사 경험에서 성공 경험에서 인사이트죠. 이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사람, 이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아니 그러면은 직무랑 바로 연결되잖아. 필살기로 적으시면 돼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 매일 12시간 이상 공부. 이건 뭐 완전히 뭐 대학 수험생 같은 느낌이야. 밥 먹는 시간 동안 영어다. 게다가 또 영어 공부야. 차라리 전공 과목을 공부했다. 아니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뭐 영어 단어 공부했고 수능이 끝나는 애도 3,000자씩 글을 작성하면서 논술 전형을 주면 이게 지금 아니 뭐 물론 끈기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능하면은 전공 관련된 걸 하시거나 그러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연결을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성공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유사 경험을 내가 많이 했다. 뭐 내가 이런 공부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막 이런 식의 내용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를 직접 다뤄본 건 아니지만 이런 많은 실험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런 산업과 연결된 내용들을 배웠고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면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카카니 님이 지금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창업하다가 최종 실패했는데 중간에 성과 났다 그러면 딱 그 성과 난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해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개 적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2번이 직무 관련 문항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략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면접 때
이거 부분에서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어려워하시는데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객관적 ESG 선택이 아닌 필수. 그래가지고 뭐 그럴듯해 이거 무슨 신문기사 헤드라인 갖고 온 느낌이야. ESG란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매출, 영업이익과 같이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ESG는 비재무 요소를 반영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나 신용평가사가 이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야. 여러분 면접 가면은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니까 기분 나쁘죠? 얼마나 짜증나. 그치? 아씨 네가 뭔데 네가 나를 평가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기업 똑같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고 투자자들이 자기들 평가할까 아주 스트레스 받거든. 그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도체계에서도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때부터 지금 삐끗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ESG 경영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삼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하쓰지마. 이거 안 좋아요. 사회 이슈를 얘기할 때 삼성을 까는 거 하지마. 아니 이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규님 말이 딱 맞아. 세계 경쟁 상황 지금 뭐 할 얘기 좀 엄청 많거든. 굳이 환경으로 얘기하려고 그래도 뭐 수출, 수입, 무역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근데 굳이 그거를 ESG로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막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 그리고 적절치 않은 건데 그 내용을 또 삼성이 잘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내가 그냥 솔직히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는. 반도체 공정부터 칩 사용까지의 친환경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ESG 관점에서 공정 레시피를 적합하게 개발해서 사용하니 평가 기준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뻔한 거 넣어. 차라리 뻔한 거 넣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뻔한 거 넣는다기보다 제가 그거는 애매한 거 쓰느니 뻔한 거 나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경제신문 스크랩 며칠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산업의 이슈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하나 뽑아 쓰세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그냥 가이드라인 드리잖아요. 그냥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시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산업에 미친 이슈를 그냥 쓰세요. 아니 그게 제일 좋은데 왜 굳이 다른 거 쓰려고 그래요? 왜 근데 진짜 궁금해. 그 이유를 알려줘봐 나한테. 그거 쓰는 게 가장 좋잖아. 여러분도 깔끔하잖아요? 깔끔한데 왜 굳이 상관없는 걸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격받을 여지도 적고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내가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아니 왜 굳이 다른 걸 쓰려고 하냔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그 지원한 거 이건 100% 이건 필살기 문항이죠. 이거 그냥 뭐 아무 따 필살기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필살기야. 근데 이제 필살기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특히 이공계 때문에 이제 이런 가로 열고 닫고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무와 관련짓기 어려운 대학 경험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에서는 뭐 괜찮았어요. 뭐 5개 조 중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웹사이트 개발 경진대 해커톤에 도전해서 자발적인 스터디와 뭐뭐해서 뭐 최우수상 받아서 이거 다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상 받았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요 밑에 이 경험도 좋은 것 같아. 대학 경험도 괜찮은데 저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냈으니까 저런 성과를 냈다. 그 내용을 좀 하이라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공계 그 연구하신 분들 밑에 보니까 어때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지금 위에랑 어때요? 5개 조 중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 똑같아. 이 경험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분에겐 있고 밑에 분에겐 없는 내용이 뭐냐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걸 하이라이트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좀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삼성!